형쌤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가 정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역의 원소 한 개와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응이란 말은 서로 이렇게 짜 맞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죠. 규칙성이 있어야죠. 화살이 날아가서 화살 하나가 날아가면 하나하고 대응되는 거죠. 만약에 화살 하나가 X1이 이렇게 두 개하고 대응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대응시켜야 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함수식이라고 하고 보통 정의역은 x, 공역은 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형도에서 보면 x1, x2, x3가 y1, y2에 대응돼 있죠? y1, y2 또는 y3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y와 y2에 대응됐는데 이 대응된 원소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함수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수 값의 집합. 그 정의역은 위 그림에서 x1, x2, x3고 공역은 y1, y2, y3, y4. 이 y4가 좀 빠져 있는데 이걸 공역이라고 얘기하고 치역은 대응된 것들의 집합. 그래서 이 세 개는 모두 다 집합입니다. 집합 표기로 해야 되는 걸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집합으로 표시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함수에는 종류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분류를 해보면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1대1 함수. 함수는 함수인데 1대1로 간다 그 얘기죠. 1대1은 x1이 y2, x2가 y1, x3가 y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됐는데 좀 명확하진 않지만 이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정의를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역이 다르면 x1하고 x2하고 다르면 이 치역도 다르다. 함수의 값이 다르다 그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의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대우가 뭡니까? 결론을 부정해 가지고 x1하고 x2하고 같으면 잘못됐네요. 같으면 그 다음에 정의역도 같다가 되는 거죠. 이 대우명제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쓰고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써야죠. 그게 대우명제죠. 그래서 x1, fx1하고 fx2와 같으면 치역이 같으면 정의역도 같다 계입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1대1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1대1 대응이란 말은 1대1 함수와 차이가 다르게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하나씩 대응되는 겁니다. x1은 y2, x2는 y3, 그 다음에 x3는 y1으로 딱딱 하나씩 대응되는 겁니다. 요 1번과의 차이는 뭐예요? 공역에 원소가 대응이 안 된 것이 없죠. 공역 원소 중에서 공역 모두 대응됐죠. 근데 1대1로 대응돼야 되니까 하나씩 가야 되니까 여기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결국 정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같아야죠. 이렇게 세 개로 갖게 되겠습니다. 이게 1대1 대응인데 수학적인 정의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그건 똑같죠? 위에 거 똑같은데 단 다른 게 y는 fx다. y는 공역이죠? 공역이 치역하고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이라는 말은 항상 일정하다, 같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공역에 있는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하고 똑같아 가지고 결국 fx는 x다. 함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fx는 x다 그 얘기고
x1은 값이 x1이고 x2는 x2에 대응되고 x3는 x3에 대응되는 경우 이거를 항등함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번째,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상수라는 말은 항상 상수함수, 항상 일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일정하다. 이 그림처럼 x1, x2, x3 함수의 값이 하나로 일정하다 이거죠. 하나로 일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상수함수다 그럽니다. 이게 4번까지 함수의 분리이고요. 세 번째,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이 그림처럼 x1이 하나만 대응되면 됩니다. 결국 x1이 대응할 수 있는 값의 대상이 y1, y2, y3죠. 또 x2도 마찬가지죠. x3도 마찬가지죠. x1, x2가 뭘 대응했든 상관없이 x3도 다 중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공역의 원소가 y1, y2, y3, y4가 빠졌네요. 이렇게 4개가 있을 경우에 4개를 중복해서 y4까지 x1도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x2도 4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x3도 4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순서쌍을 짓다 보면 이렇게 곱한 것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64개가 나오는데 이걸 경우의 수 순열조합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4개를 중복해서 3개를 뽑는 순열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4파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파이 3은 4의 3승으로 나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n파이 r은 n이 중복하는 대상이니까 n의 r승입니다. n의 r승은 이거를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에 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하나만 대응되는 거죠. 앞에 것이 대응된 거를 뒤에 것이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죠.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입니다.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면 x1이 4가지 먼저 선택한다고 치면 4가지, x2는 3가지, 그 다음에 x3는 2개 빼고 나머지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결국 순서상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24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P를 퍼뮤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퍼뮤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P자를 따가지고 순서가 있는 열이다 해서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4P3은 4부터 차례대로 숫자 자연수 하나씩 내려가면서 3개를 곱하는 겁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이다. 퍼뮤테이션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요?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이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아까 공역의 원소하고 치역의 원소하고 같아야 된다 그랬죠? 딱 3개만 있는 겁니다. 정역의 원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3P3이다. 3개를 중에서 3개를 뽑는 순열이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는 3부터 차례대로 자연수 3개를 곱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요거를 간단하게 자연수 뭐부터 1까지 쭉 곱한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n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1부터 쭉 n까지 곱한 거. 이거를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토리얼은 계승,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올라가면서 승은 곱하기 계단을 올라가면서 곱하라 그 얘기입니다. 1대1 대응의 개수는 n 팩토리얼. 이거는 순열의 일종인데 이렇게
특별히 1까지 쭉 곱하는 거, 이거를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1 대응의 개수는 팩토리얼이다. 또 강조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항등함수의 개수는 자기 자신만 그냥 대응되니까 당연히 한 개밖에 없겠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하나만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이게 4개가 있죠. 이 4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나씩만 다 대응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그림에서는 4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단은 합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이란 말은 뭐 합쳤다는 얘기겠죠. 이 함수 2개가 이 그림처럼 함수 f하고 함수 g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2개를 연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함수는 대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대응. f 함수를 보니까 x가 정의역이죠. 이게 공역이죠. y가 f 함수의 공역이죠. 그런데 이 g 함수 보면 이 y가 정의역이죠. g 함수에서는 정의역이고 이 z가 공역이죠. 이 x는 g 함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f의 정의역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x가 z하고 대응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해서 나온 게 합성함수입니다. g가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기관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g가 f를 끌고 간다. 기관차 x 정의역에 있는 집합에서 z 집합으로 대응한다 그 얘기죠. 요거를 원소로 표현할 때 스몰 z는 g 합성 fx다. 또는 이걸 g fx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합성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f하고 g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함수거든요. 위에서 최초의 함수가 fx의 값이 여기 이제 fx가 나올 거 아닙니까? 치역? f의 치역? 이 fx가 g의 정의역, y의 원소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g의 정의역, y의 원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g의 정의역에 있어야지만 대응시킬 수 있지. g에는 원소가 없으면 g하고 f는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x하고 z를 연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fx가 y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f의 치역, f함수의 치역 fx가 대응된 값이죠. 함수값. 이 y, g의 정의역, y의 부분집합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z로 연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2개의 합성함수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성질을 알아보면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f합성 g는 g 합성 f하고 다릅니다. 이 기관차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g 합성 fx는 이 그림에서 보면 대응된 값이 y니까 gy가 되고 z가 되는 거죠. 그런데 fgy를 해보면 gy가 있습니까? g 함수의 y는 z죠. 근데 f 함수의 f의 정의역 x에 이 x에 z가 있습니까? z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fgy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f합성 g와 g 합성 f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이게 f합성 g를 먼저 하라는 얘기고 우변은 g합성 h를 먼저 하라는 얘기인데 순서는 똑같죠? 이 앞에 있는 걸 기관차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기관차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G합성 H를 끌고 가나 나중에
F 합성 G를 먼저 하고 H를 끌고 가나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1, gx가 x제곱, h가 2x라고 하면 f 합성 g를 먼저 해보면 gx가 x제곱이니까 f 자리에다 x에다가 x제곱을 대입하는 식이고 결국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f 합성 g 합성 h면 f 합성 g에다가 hx, 2x를 넣으라는 얘기니까 요 x제곱 자리에다가 2x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1이 돼서 4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두 번째, g 합성 hx를 괄호 안을 먼저 해보면 g 자리에다가 hx, 2x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gx는 x제곱이니까 2x제곱, 4x제곱이죠. 그 다음에 f가 g 합성 h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f 함수에다가 x 자리에다가 요 4x제곱을 대입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요거 4x제곱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결국 합성함수는 결합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 요 순서가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세 번째, 역대응이 나오는데 이거는 역대응. 결국 역함수라는 얘기인데 역함수요. 역함수. G 합성 F 합성함수를 역함수하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고 여기가 Z가 있으면 이게 F고 거꾸로는 역대응 역함수입니다. 이게 G면 이거는 G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G 합성 F를 결국 요 X, Y, Z라고 하면 G 합성 F는 결국 X가 Z 되는 거를 거꾸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럼 결국 Z가 X에 대응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 끌고 가는 게 기관차가 F 역함수죠. 그래서 F 역함수가 G 역함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성이 두 가지가 되면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서 순서를 다 바꿔주면 돼요. H 역함수가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게 맨 뒤로 오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괄호를 풀면 순서가 거꾸로 된다. 거꾸로 됩니다. 역대응. 근데 함수에 성립하는 조건은 만족해야죠. 한 원소가 하나에 대응되는 거. 그래서 식을 갖고 이렇게 따져봐도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역대응.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죠?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와 같이 합성을 두 번 하여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역대응,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관계가 나올 때 요 성립하는 식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일에 함수가 같을 때 F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F 역함수 합성 F하고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하나의 함수 가지고 역대응을 하고 그럴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보통 I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엄밀히 구분하면 조금 다릅니다. 결과는 같은데 IX, IY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F 합성 F 역함수는 F가 F 역함수 Y, F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정의의 원소가 Y죠? Y죠? Y. 그러면 F 역함수 Y는 결과적으로 X에 대응되는 거니까 fx죠. 결국 fx는 다시 이렇게 대응하는 거니까 y가 되겠죠. y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인데 이거를 항등함수 iy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iy다. 두 번째 반대로 f 역함수가 f를 끌고 갈 때 그럼 f 역함수 fx니까 fx의 값은 y죠. 그럼 f 역함수 y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ix가 됩니다. 그런데 식을 정리하다 보면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F 합성 F 역함수나
F 역함수 합성 F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F와 관련된 방정식이 F인데 함수죠. 이거에 관련된 방정식을 함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에 관한 방정식이다가 얘기인데 예를 들어 첫째 FA 곱하기 FB가 FA 플러스 B하고 같다. 모든 함수에서 이것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수 함수라고 하죠. 지수 함수. 2의 x승하고 2의 y승하고 곱하면 이렇게 지수끼리 더합니까? 이게 결국 f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FAB는 FA 플러스 FB가 된다. 이거는 로고 함수 같은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로고 2의 xy는 로고 2의 x 플러스 로고 2의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립하는 거는 함수가 어떤 거냐? 그러면 로고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fx 플러스 p가 fx가 같다. 이 정역이 값이 p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p 건널뛸 때마다 함수의 값이 같다 그 얘기죠? pc 건너뛸 때마다 이렇게 함수의 값이 같다 그 얘기죠? 이거는 주기함수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어요? 이게 삼각함수에서 나옵니다. 삼각함수는 이것이 성립됩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의 값이나 fx나 값이 같다. 이 얘기는 이거를 y축 대칭, y축 대칭 인식을 얘기하죠. 이거를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어로 우라고 얘기합니다. y축 대칭, 짝수란 말입니다. 짝수. 차수가 짝수인 거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f-x가 마이너스 fx다. 이 정역의 보호가 반대면 치역도 보호가 반대가 된다 그 얘기죠. 이거를 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점의 대칭 경우입니다. 원점의 대칭. 기는 홀수란 뜻입니다. 결국 차수가 홀수인 거를 기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식의 기호를 눈에다가 익숙하게 해놔야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눈에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수 방정식은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항등식입니다. 세 번째, 역함수가 나오죠. 역함수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도 계속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f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일 때 y는 fx 거꾸로 역함수 y는 x다. 이게 역함수의 기호죠. 이거를 인버스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역대응 처음에는 역대응이 되고 역대응이 함수가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요? 정역의 원소 한 개가 반드시 하나와 대응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와 대응된다. 공역의 원소 한 개와 대응된다. 그 다음에 정역의 원소 모두 대응시켜야죠. 모두 대응시킬 때 이게 함수를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조건을 충족하면 역함수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역대응과 역함수는 다릅니다. 함수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fx가 1대1 대응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대1 대응. 하나씩 딱딱 대응이 돼 있어야지 역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꼭 하나씩 대응된 게 있어야 되지만 하나가 두 개가 대응된다든지 또는 두 개가 상수합처럼 이렇게 하나가 대응되면 이게 역으로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대응이? 성립이 안 되죠. 하나의 대응이 안 되죠. 그럼 함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인 거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y는 fx를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x는 gy 꼴로 고친다. 결국 처음에 f에서 x하고 y하고 정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x가 y에 관한 식이 되겠죠? 이게 y에 관한 식이 나오죠. y에 관한 식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x하고
y하고 문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교환해주면 이거는 식이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알아볼까요? 첫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역으로 가면 원래로 당연히 돌아와야죠. 또 이 그림에서 보면 fa 값이 b일 때 역함수 b는 a가 되는 거죠. 요 치역이 결국 정역으로 바뀐 거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아까 합성함수의 성질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뒤에 있는 거 역함수가 기관차가 돼서 앞으로 오고 g 역함수가 f 역함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또 같은 하나의 함수의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f 합성 f 역함수는 f 역함수 합성 f 다 항등 함수가 된다. 역함수는 x하고 y하고 바뀐 거니까 이걸 보면 그림을 보면 좌표평면에서 y는 x의 대칭 성질이 있습니다. 도형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요 x하고 y하고 바꿔볼까요? 요 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합동이 됩니다. y는 x의 대칭이면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겠죠? 합동이 돼서 요 길이 같겠죠? 그럼 또 결과적으로 3번하고 4번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러면 요 서 있는 OB의 길이하고 요 OB 다시가 같겠죠? 또 요 AB의 길이하고 A 다시 B 다시 길이 같겠죠? 결과적으로 요 A의 X좌표 Y좌표가 A 다시에서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 Y는 X의 대칭인 성질이 있다 그 얘기죠.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결국 X하고 Y하고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 아주 중요합니다. 성질. 다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죠. 유리함수 알아볼까요? 유리함수 말 그대로 유리식. 이 변수 x가 분모에 있는 거 이걸 유리함수라고 그러죠. 유리함수는 숫자를 쭉 대입해서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래처럼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a가 양수이면 x가 양수이면 y도 양수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표현해보면 이게 루트 a일 때 똑같이 루트 a고 이 원점 5를 중심으로 해서 x축, y축을 이게 계속 이렇게 가까이는 가는데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요 y축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가지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x축, y축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점근선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점점 가까이 간다 그 얘기죠.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점근선. 그래서 이거는 y는 x의 또 대칭이에요. y는 x에 관해서 대칭입니다. 당연히 a가 양수이면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니까 a가 양수이면 분자가 양수이면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a가 음수이면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져서 요 점근선이 직각이죠. x축, y축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직각쌍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직각쌍곡선이다. 직각쌍곡선의 더 자세한 거는 미적분 2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하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똑같이 곡선인데 y는 x의 대칭이다. 그리고 이 절대값 a가 커지면 당연히 분자의 숫자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진다. 절대값 a가 작으면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 정도의 특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y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죠. x에다가 x-m 대입하고 y에다가 y-n 대입한 거죠. 그러면 평행 이동한 거니까 평행 이동 점근선을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게 점근선이 된 거죠. 점근선 여기에
45도 되게 요 그림에서는 요 그래프도 직선이 y는 x겠죠? 이게 좌우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결국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림 그릴 때 정근선을 찾아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은 항상 선대칭이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근선의 교점이죠. 앵커맨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또한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요. 점대칭이다. 마일의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식을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이런 꼴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꼴이 되면 결국 2번처럼 같은 경우가 되니까 이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4번 마일의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여기는 2차고 분모는 여기는 1차가 되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이거를 나눠보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면 이러한 꼴이 나오겠죠. 몫이 1차식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함수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식은 1차 함수고 이거는 유리함수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합성한다는 얘기는 y값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있으면 y는 x에다가 y는 x분의 1 그림을 그려서 y값을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요 값하고 더하면 조금 올라가겠죠? 여기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대략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구부러진 두 개의 모형이 나옵니다. 이게 y는 x 플러스 x분의 1의 함수의 그래프의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무리라는 말이 무리수에서 나온 거겠죠? 무리수? 변수 x가 루트 안에 x가 이렇게 쓰였을 때 이거를 무리함수라고 그러죠. 결국 무리함수는 루트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 네 가지 유형이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양변을 갖다가 제곱해 보면 y제곱은 x죠. 요거는 양변을 제곱해 보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죠. 여기서 제곱근을 구한 겁니다. y를 구한 겁니다. y가 뿔마 루트 x하고 또 y가 뿔마 루트 마이너스 x가 되죠. 결국은 y가 2차고 x가 1차인 거 이거의 그래프는 xy축이 모양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포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y는 루트 x다 그러면 이 x, y 부호만 찾아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x가 양수, 루트 안에 양수여야 되고 y가 양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 같은 경우는 x가 양수고 y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 y는 루트 마이너스 x 루트 하나가 양수가 되려면 x가 음수가 되겠죠. x가 음수고 y는 앞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게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을은 이 경우가 되겠죠. 결국 무리함수는 x하고 y의 범위만 부호를 가지고 범위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포물선의 반쪽 포물선에 누워있는 포물선입니다. 누워있는 포물선의 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워있는 포물선입니다. 누워있는 포물선 그게 무리함수의 일반적인 꼴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 루트 x-n 플러스 n이다 그러면 이거는 y는 a 루트 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역시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x가 m이 플러스고 n이 마이너스면 이게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y 범위가 달라지겠죠? x는 m보다 크고
여기는 점이 포함됐으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죠. 또 n은 음수죠. 그래서 0 이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려면 0은 안 되겠죠. 그죠? 예제 3번 y는 루트 x, 2루트 x, 3루트 x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3이 곱해져 있으니까 y 값이 더 커지겠죠? 이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아래 이렇게 있으면 2루트 x는 2배 커질 거고 3루트 x는 3배 커지겠죠? 당연히 음수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아래쪽으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수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눈을 보고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내용이 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금방 자기 것으로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경우의 수 가지고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